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역사 관련으로 초등학생이 읽으면 좋은 책들 소개해드리면서 공부로 진행하려고 영상 켰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도서 대부분은 1년 정도 전에 공부로 진행했던 도서고요. 그래서 영상이 이미 여러 개가 있어요. 이번이 세 번째 앵콜 공부인 것 같은데, 우선 이제 저희 첫째가 5, 6학년 때 굉장히 집중해서 좀 잘 본 책이에요. 지금 아이가 6학년 이제 졸업을 했어요. 돌이켜 봤을 때 이 책들을 초등학생 때 만나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역사는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 등장을 하는데요. 그때 배우는 내용이 고조선부터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6.25 전쟁도 다루거든요. 그 한 학기 동안 그만큼의 양을 콸콸콸 쏟아내듯 배우게 돼요. 그때 좀 많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역사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지 않나 싶어요. 초등 사회 과목은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교과서만 가지고는 좀 다양한 내용들을 소화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어른 눈으로 봤을 때 교과서가 정말 최고의 교재이고 중심이 돼서 아이가 학습을 해 나가는 거는 맞는데, 너무 배경 설명도 부족하고 좀 뭔가 이렇게 다루다가 마는 느낌?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특히 사회나 사회 안에 이제 역사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사회 같은 경우는 다독을 통해서 아이들이 친숙하게 먼저 많이 만나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아이들은 뭐 시키지 않아도 너무 좋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과목이기 때문에 알아서 찾아서 읽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러 더 많이 노출하려고 노력하면서 진행을 초등 과정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아이가 뭐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알아야 되는 거라고 하면서 한국사 편지와 생각책 가지고 활동을 했었고요. 그거와 연계도서로 고전도 읽어봤고, 그리고 역사를 좀 이야기로 풀어낸 책도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책도 만나보고, 처음부터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흘려듣고 저기서도 흘려들으면서 조금 상식을 쌓아가면서 교과서 통해서 정말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들을 하나둘씩 좀 학습을 하는 경우인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역사 도서들을 좀 미리 조금씩 만나본다면 사회라던가 역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 시리즈는 총 5개예요. 네, 5가지이고요. 첫 번째는 한국사 편지고요. 이 책은 제가 최근에 리뷰 영상도 올렸는데 스카이버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집필하신 분당 강쌤도 한국사 편지를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반가웠어요. 두 번째는 한국사 편지 생각책인데요. 한국사 편지를 읽고 그거랑 관련된 활동을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뭐 스티커도 붙이고 질의응답도 하고 뭐 그림도 그려보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아이의 그 감각을 자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책 읽고 밑줄 긋고 암기하듯이 역사를 만난다기보다는 좀 더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배워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활동을 했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여러분들께도 소개를 또 해드립니다. 같이 연계해서 읽으면 좋은 고전이 있어요. 열하일기, 백범일지, 난중일기, 표회록, 그리고 이번에 또 추가가 된 삼국유사요. 이번에 삼국유사를 포함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신간이에요. 작년 11월에 출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삼국유사까지 총 5권 구성했고요. 다음은 처음 읽는 이웃나라 역사 시리즈예요. 여기에는 미국사 편지, 중국사 편지, 일본사 편지, 그리고 새 나라는 늘 싸우기만 했을까라는 책이에요. 6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잠깐 아주 가볍게 스쳐 지나가듯 소개가 돼요. 한 페이지 정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 보면서 좀 더 깊게 다양하게 정보를 접하면 좋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책인데요. 바로 조선시대 깊이 알기 시리즈예요. 이 책은 역사를 스토리텔링식으로 잘 풀어낸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좋으세요. 이 책의 시리즈는 총 4권이고요.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라면 되게 재밌게 잘 볼 것 같고, 저희 아이처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더라도 이렇게 이야기 통해서 역사를 만나게 해주면 하나라도 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시리즈를 초등학생 때 좀 읽어두시면 좀 뭐랄까 역사의 기본 틀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책일 것 같고요. 아이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짜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더 시간이 있는 초등학교 중학년 때부터 만나도 저는 잘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라서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사회 교과서 통해서 역사를 만나면 정말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역사를 너무 암기 과목으로 처음부터 만나게 되면 분명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네. 왜냐면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꾸 이해하려고 왜 이런 시대에는 이랬을까? 이렇게 자꾸 질문도 던지고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조금 더 아이들이 잘 배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변 가정에 초등학교 3, 4, 5학년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도서 공부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정보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많은 친구들이 좀 잘 배우고 갔으면 하는데 너무 좋은 도서여가지고 소개도 해드리고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책 안에 내용은 조금 더 사진 찍어가지고 미자모 카페에 올려놨고요. 네, 서점에 직접 들어가셔서 미리 보기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제가 책 안에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도서에 대한 공부 구성이라던가 구매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기재해놨습니다. 한국사 편지 1권부터 5권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우선 시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원시 사회부터 통일신라와 발해까지, 후삼국 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3권은 조선 건국부터 조선 후기까지, 그리고 조선 후기부터 대한제국 성립까지, 그리고 대한제국부터 남북 화해 시대까지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옛날 과거도 중요하지만 4권, 5권 통해서 조선 후기부터 이제 지금 현재까지 어떤 일이 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해놔서 4권, 5권은 적어도 여러 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놨고요. 제가 한국사 편지 3권을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국사 편지가 있고 생각책이 있어요. 그래서 편지 안에 살짝 보여드리면 이렇게 목차가 있고요. 임진왜란이 터지다 해서 거북선은 정말 철갑선일까?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럴 때 이제 또 같이 난중일기를 보는 거죠. 네네. 연계해서 계속 볼 수 있는 책들을 구비해 놨다가 이렇게 궁금할 수 있을 때 읽게끔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림도 있고요. 이렇게 연도표도 귀엽게 나와 있고요. 네. 실제 지도도 굉장히 많고 실제 사진도 수록이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그래서 실제 가보지 못하고 가봤다 하더라도 기억이 오래 남지 않잖아요. 그래서 책 통해서 한 번에 쭉 그리고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한자들도 자세하게 설명이 중간중간에 있고 잘 모를 수 있는 단어들도 나와 있어서 좋았어요. 네. 왕이 이사를 자주 다닌 까닭을 아시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네, 생각책에서도 다시 다룹니다. 네, 이런 식으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각책을 보여드리면 이 교재가 좋은 게 정말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딱딱하지 않고 더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되게 재미있게 기대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재미있고 알차게 활동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여기서도 만화도 너무 웃긴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 한 걸음이라고 해서 읽은 지문을 가지고 책을 덮고 이제 질문에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슝슝 지나갈 수 있지만 이렇게 한 번씩 써보고 생각해봄으로써 내 것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 이성계와 급진파가 주장한 것으로 왕조의 성씨를 바꾼다는 뜻의 한자는 무엇인가요? 네, 이런 건 숭 지나갈 수도 있었거든요. 이거는 1, 2, 3, 4번까지는 쭉쭉 쓰더니 여기서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역성혁명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5번 통해서 저희가 또 얘기했던 게 책만 읽고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한 번쯤 문제 풀어보니까 훨씬 기억에 오래 남는다. 그치? 막 이런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의응답하고 지도도 보고 이런 식으로 각자의 입장도 되어서 써보기도 하고 깊이 생각하기 통해서 과정 같은 것도 설명해보고 생각 펼치기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거죠. 여기는 글쓰기도 해보고 기사문도 써보고 네, 여기서 병풍도 만들어 봤어요. 저희도 이거를 만들었는데 여기 뒤에 이제 워크 활동지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스티커도 있고 아직 다 하진 않았는데 뭔가 이렇게 활동 자료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병풍을 만들려고 되어 있는데 아이가 너무 아까워서 접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냉장고에 붙여놓고 그냥 감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붙일 수가 있어요. 네, 스티커 놀이도 할 수 있고 네, 글도 쓸 수 있고 네, 글쓰기 요즘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글쓰기 교재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국사 배우면서 자기 생각을 글로 나타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야? 한글로 디자인하기.
아이가 이렇게 디자인을 했대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네. 여기 어사모 만들기도 있네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생각책이 저는 정말 의외로 너무 만족도가 높아요. 여기 호피 만들기 있는데 저희 아이 아직 안 했네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도 좋은 책이니까 한번 살펴보시는 기회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나라는 늘 싸우기만 했을까라는 책 소개해드려 볼게요. 안에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서로 어떻게 만나서 통했고 문화를 어떤 식으로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새나라 교류의 축소판에서 무령왕릉이 있고요. 무령왕릉은 백제의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이래요. 왕 부부의 무덤답게 수많은 물건을 간직하고 있는데 백제 사람들이 만든 물건들이 아니래요. 중국 양나라에서 온 것도 있고 일본 열도에서 건너온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식으로 교류가 됐는지 어느 시대부터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또 열할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연계 독서를 할 수가 있죠. 열하일기. 저는 이렇게 실제 사진이 수록이 되어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것도 궁금하지 않나요? 말이 통했을까? 네. 한자는 어떻게 세 나라가 함께 쓰게 되었을까? 한자의 탄생이라던가 글로 대화를 어떻게 했는지 서로에게 우리는 배웠죠.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다른 시리즈도 읽어보면 좋아요. 조선시대 깊이 알기 책 시리즈는 조선시대의 역사 중 대표적인 사건을 이야기로 풀어서 소개해줘요. 대표적인 사건이라 하면 조선 건국, 조선의 통치 이념을 집대성한 경국대전 반포,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낯선 서양 문화가 밀려오기 시작한 개황이요.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조선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어요.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쳤겠고요. 그러면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난 뒤 조선 사람들의 일상은 어떻게 변했을까? 이런 이야기가 담긴 책이에요. 독자들로 하여금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오늘날 우리 일상과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다소 생소한 단어들, 예를 들어 권문세족이라던가 예문춘추관이라던가 이런 걸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어서 좋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통해서 책과 함께 어린이 출판사에서 출간되고 있는 다양한 시리즈를 소개해드리면서 공구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